이번 시간에는 파일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내부에 있는 유용한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함수는 absolute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어떤 주어진 경로 p가 있으면 이 p로부터 해서 절대 경로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bsolute라는 함수는 current path하고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current path를 한번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결과를 보게 되면 초기 결과를 보게 되면 current path하고 동일한 경로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urrent path는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워킹 디렉터리를 말해요. 즉 실제 실행 파일이 있는 경로라기보다는 그 실행 파일이 작동하고 있는 작업 경로가 있거든요. 그 경로를 current path라고 부릅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여기서 돌아가고 있어. 디버그 밑에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워킹 디렉토리는 컨솔 밑에 또 컨솔 밑에 이 폴더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워킹 디렉토리하고 프로세서가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을 서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프로세서의 워킹 디렉토리가 초기에 뭐로 잡히냐면 current path로 잡힙니다. 그럴 때에 점을 찍게 되면 그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의 경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가 그대로 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D 드라이브로 설정하게 되면 D 콜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루트 네임이죠. D 드라이브에 있는 점 경로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D 드라이브의 D하고 워킹 디렉토리, 즉 커런트 패스의 루트 네임이 다르면 얘는 이렇게 그 루트 경로로 기본 경로로 사용하면 점을 찍게 되면 다시 이거를 이제 C로 돌리게 되면 같은 경로 루트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커런트 패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만약에 커런트 패스를 D 드라이브로 보내게 되면 D 드라이브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C하고 서로 다른 경로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C에 대한 절대 경로는 그냥 C 루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패스는 D가 되고요. 결국 커런트 패스에 의해서 이 절대 경로를 계산할 때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보면 설명문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뭐냐면 absolute라는 이 함수를 컴파일러 구현자가 구현을 할 때에 여기 보면 secondary storage는 대표적으로 하드디스크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하드디스크에 쿼리해서는 안 되고, 즉 하드디스크 정보를 확인해서 안 되고 순수하게 문자 레벨에서의 연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경로를 쓰게 됩니다. 뭐 이런 경로는 존재를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도 앱솔루트는 그냥 존재에 무관하게 현재 경로에다가 GGG라는 이 폴더를 이렇게 입력하게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위로 올라가도록 여기서 지금 컨솔 어플리케이션 3, 컨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점을 찍게 되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GG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올라간 상태니까 컨솔 어플리케이션 3가 하나만 남고 G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실제 하드디스크를 확인하지 않고 순수하게 문자 레벨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점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의미를 갖는 요소들은 가능하면 최소화 시키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경로에는 그래서 보면 특수한 이름이 없습니다. 뭐 점이라든지 점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고
존재하지는 않더라도 논리적인 연산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추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자가 아니라 실제 하드디스크를 검색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 보면 커노니컬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 커노니컬은 실제 하드디스크를 조사를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일단 커런트 패스는 현재 경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를 커런트 패스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경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런트 패스에 대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전역 변수처럼 사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거나 하면 원하지 않는 시점에 커런트 패스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런트 패스는 워킹 디렉토리 패스라는 거 하나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프로세서마다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 컨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C 드라이브에 대한 커런트 패스가 있고 D 드라이브에 대한 커런트 패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냥 워킹 디렉토리는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커노니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노니컬은 설명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최종 결과가 일단 절대 경로입니다. 어쨌든 절대 경로로 만들게 돼요. 그런데 그 절대 경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다음 심블릭 링크 같은 게 심블릭 링크라는 거는 여기 이제 커노니컬은 절대 경로잖아요. 결국 폴더잖아요. 디렉토리잖아요. 그래서 심블릭 링크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디렉토리에 대한 심블릭 링크를 말해요. 이런 게 없는 형태로 결과가 출력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심블 링크로 디렉토리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가냐면 프로젝트 위에 있는 이 sub3로 가거든요. 요 경로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커노니컬을 한번 구하기 위해서 커노니컬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될 값은 뭐냐면 일단 현재 경로를 기반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현재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mydir라는 폴더 밑에 프로젝트라는 폴더 밑에 최종적으로 있는 게 이름이 sub3거든요. sub3를 하면 여기 이제 심블 링크입니다. 심블 링크인데 커노니컬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는 mydir 밑에 있는 sub3가 돼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보게 되면 mydir에는 sub3로 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심블 링크, 즉 디렉토리의 심블 링크를 지정하게 되면 그 녀석에 대해 실제로 리솔브해서 해석을 해서 팔로우한 대상을 한다는 거고요. 중간에 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경로로 점점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다 사라지고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888 이런 게 있어요. 없는 거를 하게 되면 에러 코드로 이제 이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에러 코드에서 EC 한 다음에 여기다가 EC를 전달하고 나서 에러가 있으면 프린트 에러에서 여기다가 뭐 에러 하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EC의 메시지를 출력해 보게 되면 에러가 있으면 출력할 거예요. 근데 지금 경로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폴더를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빈 문자가 전달되어지고요. 결과 값으로는 그 다음에 에러가 뜨는데 그런 파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캐노니컬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녀석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는
최종 결과가 없는 파일을 의미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게 되고, 그때는 여기처럼 리턴 값이 빈 문자를 리턴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존재하지 않을 때. 그런데 weekly canonical이라는 이러한 또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해석할 만큼 해석을 하고,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뒤에 붙여요. 그래서 설명 문서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follow by를 중심으로 해서 요 앞에 요소들은 뭐냐면 존재하는 경우에, 정지하는 경우에 대한 거고, 그 다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여기 보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그냥 뒤에다가 경로상으로 붙여줍니다. 부분적으로 실제 존재하고 또 존재를 찾을 수 없는 녀석은 나중에 붙여주는 형태가 weekly canonical이에요. 그래서 보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canonical 그대로 썼네요. 이 부분을 제가 weekly canonical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888이 출력이 되어지고,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여기서 요 부분만 계산을 하거든요. 올리고 점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이럴 때는 앱솔루트로 한번 감싸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앱솔루트로 감싸주게 되면 전체 경로가 나오잖아요. 이 앱솔루트는 실제 하드디스크를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앱솔루트를 한번 씌워주고 캐노니컬을 할 때는 써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존재를 하고 캐노니컬처럼 구해지고, 이 이후로는 찾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붙여주는 형태가 weekly canonical이라는 함수입니다. 어쨌든 캐노니컬이 들어가는 경우는 하드디스크를 조사를 해서 심블리 잉크라든지 점이라든지 점점과 같은 특수한 의미를 갖는 이름들을 소거해서 그 결과를 절대 경로로 리턴합니다. 둘 다 절대 경로로 리턴하는 거예요. 여기 노멀 폼이라는 얘기 나오죠. 노멀 폼이라는 거는 전에 얘기했듯이 특수하게 사용된 점이라든지 점점 그런 의미들을 이렇게 소거하는, 최소화시키는 작업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리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P에 대해서도 P가 만약에 심블 링크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해석을 해서 찾아간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디렉토리 생성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있는 create directories에서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쓸만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디렉토리를 제가 하나 임의로 만들게요. 여기에 my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폴더를 만들 겁니다. 폴더를 만드는데 복수형이니까 없는 건 다 만든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만들고 싶은 패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보면 인자를 P라고 했네요. 그럼 P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경로를 가지고 출발을 할 거예요. 현재 경로 밑에 my dir 있고, 이제 ER에 이제 만들 거거든요. A, 그 다음에 B, C라는 세 개의 경로를 만들 거예요. 세 개를. 여기까지는, 여기서 my dir까지 있는데 A, B, C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해서 P를 만들게 되면 한 번에 다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가서 보게 되면 A가 만들어졌고요. B가 만들어졌고 C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서로 이제 반대가 뭐냐면 여기 있는 remove all이라는 함수예요. remove에 remove al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보면 우리는 지우기를 원하는 게 A까지를 지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A를 지우면 B, C도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remove all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my dir까지 살려놓고 여기는 A를 다 날리는 거예요. A 밑에 있는 거 모두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에 A가 날아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잘못해서 myDR을 하게 되면 여기 작업 파일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경로는 항상 지우고 싶은 대상이 돼야 됩니다. 주의사항에 잘못하면 원하지 않는 파일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복수형이 아닌 경우는 그 특정 폴더 하나만 만드는 겁니다. 특정 폴더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여기 여기 create directories라는 이 함수는 여기는 create 디렉토리를 사용해서 하나씩 만드는 거잖아요. 요거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단수형을 사용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녀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권한으로 퍼미션이 all 권한으로 해서 만들어진다고 되어져 있네요.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all 권한을 사용해서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 경로 하나만, A만 만들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P를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하게 되면 아마 에러가 뜰 거예요. 두 개, 얘는 한번 이렇게 ABC 여러 개 만들면, 에러 코드를 한번 해보면, 여기다 에러 코드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에러 코드는 에러가 있을 때 아까처럼 동일하게 프린트 LL로 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지금은 단수형인데 여러 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패스를 찾을 수 없다 이러면서 에러가 떠요. 왜냐하면 얘는 C를 만들러 가거든요. 마지막에 C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A, B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A, B가 없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폴더 만들 때 이걸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create 디렉토리에는 보면 기존에 있는 함수를 기존에 있는 디렉토리를 하나 더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존에 있는 디렉토리에 있는 속성 정보를 가져와서 앞에 있는 경로를 생성을 합니다. 기존에 어떤 걸 복사하고 싶으면 기존의 디렉토리의 속성을 경로를 지정하면 그 경로에 있는 속성을 가져와서 새로운 P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 구현할 때는 리눅스에서는 이러하게 사용하고 윈도우에서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구현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가 심플릭 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심링크를 만드는 경우인데 디렉토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여기 있네. 이거는 파일에 대한 심링크를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같이 붙여서 설명할게요. 이름은 다릅니다. create 디렉토리 심블 링크고 create 심블 링크예요. 첫 번째 값은 경로이고요. 두 번째 새로 만들 심블 링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둘은 관리자 권한을 요구를 합니다. 실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pass 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얘는 이 투 경로를 가져와서 만드는 건데 실제로는 요 투 경로를 체크를 하지를 않거든요. 실제 존재 여부를 투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만들 건데 new dir에 대한 걸 하고 싶으면 여기서 보면 점하고 같은 경로에 있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new dir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곧바로 여기다 만들 건데 같은 경로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pass new dir은 새로 얘는 new1이라 부를게요.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식으로 만들 거냐면 실제 필요한 경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는 현재 경로 밑에 my dir에다가 만들 거예요. 이름은 test di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에러 코드를 얘는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니까 에러를 체크하기 위해서 create에다가 이런 식으로 to하고
new1을 하게 되는데 여기다 EC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EC에서 에러가 틀면서 뜰 거예요. 권한 문제로 인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 컴파일이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메시지가 출력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확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여기 보면 권한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나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관리자 권한을 다시 실행을 해서 오게 되면 문제없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서 보게 되면 여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CMD 들어가서 DI를 치게 되면 심링크가 만들어지고 New DI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New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뭐냐면 이 실제 존재 여부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 만들 거니까 역시 경로 문제만 없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유의해, 그 다음에 관리자 권한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심블리 잉크 파일을 그 내부에 있는 정보를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read sim link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함수에다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요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심링크 정보가 날아옵니다. 내부에 new dir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서 CMD에서 dir 했을 때 여기 요 문구 있잖아요. 요 문구가 패스로 다시 날아오는 게 read symbol link라는 함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파일에 대해서도 심링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대상이 실제 뭐인지는 조사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to 여기는 디렉토리 new d 요거잖아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제가 파일 하나 만들게요. readme라는 이런 파일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readme를 여기다가 여기서 역시 현재 경로에 만들 거니까 현재 경로에 있는 이름을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read test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동일하게 역시 만들어지고 화살표 되어져 있고 하면 열리죠. 그 다음에 CMD에서 DR 하게 되면 역시 심링크로 해서 리드 테스트가 걸려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심링크를 생성할 수 있고요. 하드링크도 동일합니다. 하드링크는 동일한데 다른 점은 하드링크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존재가 해야 돼요. 툴을 조사합니다.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서 하드링크로 새로운 경로를 만듭니다. 뭐 방법은 거의 동일해요. 아마 권한도 동일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해볼까요? 하드링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드링크를 만들 때 실제 존재하는 파일을 써야 되니까 두 개를 제거를 하고요. 여기는 readme를 여기는 디렉토리는 못 만들어요. readme에 대한 하드링크를 만들어 볼게요. readme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경로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 경우는 밑에 있는 my dir 밑에 있는 readme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파일 존재를 정확하게 적어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드링크 2에서 여기는 read 언더바를 쓸게요. 언더바 readme txt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 파일을 가져와서 하드링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 하드링크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그
하드 링크는 레퍼런스 카운트가 있는데 레퍼런스 카운트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레퍼런스 확인,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 하드 링크 카운트라는 함수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파일에 대해서 하드 링크를 확인해 보게 되면 뭐 2 정도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 녀석을 만들었으니까 레퍼런스 카운트가 2가 됩니다. 원래 파일 하나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레퍼런스를 추가를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무브하고 리무블은 동일한데 리무블은 보면 모든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다 소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리무블은 보면 심블리 잉크면 그 심블리 잉크 자체를 일단 제거한다고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파일을 얘는 하나 단독으로 지우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리무브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내에 있는 모든 파일들 그 내부에 보면 리커시브하게 피해 컨텐츠를 소거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부에 뭐 폴더가 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땐 이걸 써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무브를 사용하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empty 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empty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뭐냐면 폴더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파일이 비어져 있냐, 아무 어떤 파일도 없냐를 리턴을 해요.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그 내부 파일이 없으면 empty가 true예요. 그 다음 일반 파일을 경로로 전달하게 되면 사이즈가 0이냐를 리턴합니다. 뭐 존재하지 않으면 뭐 에러가 될 거고요. 그 empty 여부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지금 요 리드미가 사이즈가 0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이즈가 0이에요. 그 리드미를 한번 해서 확인해 볼게요. 리드미가 경로 여기 있는데 is empty인지 is empty 하고 to를 하게 되면 결과가 아마도 다시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 이름이 애매한 경우가 있나 보죠. 다른데 동일한 이름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empty인 게 확인이 돼요. 그 is empty라는 이름이 또 다른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파일 시스템 내에 있는 is empty를 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 폴더 같은 경우도 비어 있으면 비어 있다고 알려주거든요. new라는 폴더를 만약에 입력하게 되면 여기는 파일들이 있어요. 이 아래에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값이 false가 리턴이 될 거예요. 0이 리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empty를 사용해서는 폴더이면 폴더에 내부에 파일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일반 파일이면 파일의 사이즈가 0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ist는 그 파일의 존재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패스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파일 경로를 전달하게 되면 이 P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스테이터스를 통해서 스테이터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전달을 해요. 즉 뭐냐면 심블 링크가 있으면 심블 링크를 팔로우한 결과가 리턴되는. 근데 심블 링크 자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스테이터스를 직접 구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 심블 링크 자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두 버전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걸 사용할 건데 심블 링크를 사용할 때는 스테이터스를 구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예요. 스페이스 함수는 어떤 경로를 전달하게 되면 그 경로에 포함되어져 있는 루트 디렉토리에 대한
하드디스크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보면 뭐 전체 자유 공간, 실제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전체 캐퍼시티 뭐 이런 정보들을 리턴하게 돼요. 실제 사용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쪽에 대한 거를 알고 싶다면 C 이렇게 콜론 해서 루트 네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인포 해서 인포는 스페이스에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전달되는 값을 보게 되면 인포 캐퍼시티가 여기 전체 용량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인포 풀이가 여유 공간을 의미하는데 여유 공간 쪽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얘가 가장 적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 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실제 C 드라이브 정보를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제일 큰 게 8 얼마니까 898 요 부분이죠. 첫 번째 거 보면 이게 전체 사이즈가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동일한 것 같고 그 다음 그 중에서 여유 공간이 823 이게 요 부분일 거예요. 아마 823, 696, 690, 696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머지 뺀 결과가 실제로는 그 여기 있는 그 사용 중인 공간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뭐 D 드라이브 원한다 그러면 D를 써주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D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Temporary Directory Path는 그 OS에서 사용되고 있는 임시 경로를 얻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cout해서 출력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제 그거를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패스니까 스트링 컬렉터로 해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문자가 조금 더 다운팩 없이 나옵니다. 이 경로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게 되면 이게 임시 경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템포 디렉터리 패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순서로 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니까 쉽게 보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쌍따옴표가 붙고 익스케이프 문자에 하나가 더 붙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이렇게 복사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